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개발 원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2022년도에 이제 개정한 것인데 지금 보면 또 한 2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에 필요한 거를 제가 조금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강의를 했을 때 뭘로 했냐면 이 교재 원본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이제부터는 교재 원본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핵심을 정리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되고 교재에 없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를 변경이 됐든가 바뀐 거는 안에다가 표시를 됐습니다. 제가 토지 개발이다 이렇게 강의를 한다니까 개발은 뭘로 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토지 개발은 내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골라내는 법이에요. 개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물을 짓는 거고 또 하나는 분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건축 허가를 받는 것 자체, 인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개발이고 그 다음에 땅이 큰 게 있는데 내가 필요한 대로 분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땅에든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땅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분할을 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마다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 땅에는 이러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골라내서 인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 토지개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토지개발 공개 강의하면서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때 공개 강의 듣는 분들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 토지개발 강의를 할 때 10분 동안 중간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교수님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이런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이 땅은 어떤가 좀 한번 봐주세요 해서 봤거든요.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기획부동산에서 속아서 산 것 같아요. 인허가도 받을 수 없고 분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자기 땅이 있는 거가 어디라는 걸 찾아갈 수도 없을 정도의 임야에다가 그냥 잘라놓은 땅이에요. 그 땅을 사놓고 나보고 이 땅 어때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거기는 내가 봤더니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데 나무만 심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 농사도 못 짓겠어요. 그게 땅이야 흙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땅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땅을 산 게 아니고 뭘 샀어요? 흙을 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 토지 개발이다 하는 얘기는 내가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은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지 내가 포크레인 돼 갖고 개발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토지 개발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차례가 있는데 따라서 각종 토지 규제 정보 찾기가 파트 1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타법령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행위와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땅 옆에 있는 국유지나 하천부지 점유하거나 불화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가 이렇게 5개로 나누어져서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제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토지 규제 정보 찾기. 어떤 땅이든지 자기 땅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법이 무조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체계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보면 14페이지입니다. 해보면 토지의 개발은 규제가 시작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는 지금 요거는 요 페이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교재에 없는 거를 이렇게 하나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집어넣은 건데, 제일 먼저 땅에 대한 규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에 어떤 땅이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즉 용도 지역이 토대예요. 토대. 모든 땅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제 땅 이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용도 지역이 뭡니까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크게 나누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개발을 하자는 얘기고, 비도시 지역은 유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건 이렇게 비유를 할 것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군인으로 따진다면은 용도 지역 그러면 장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비도시 지역이다 그러면 사병급 정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뭐 또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갖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즉 이 얘기를 말하면 사람은 계급이 없다 그러죠. 땅은 계급이 있는 겁니다. 만들어졌을 때부터 땅은 뭐가 있어? 계급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용도 지역에 의해서. 그러면 제일 크게 나눠지는 것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는데, 도시 지역은 장교급, 비도시 지역은 사병급의 계급이 있습니다. 땅은 뭐가 있다? 계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엔 계급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고 해놓고,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타법령, 개발행위 허가 X하고 4개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즉 용도 지역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4개는 뭐예요?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를 하는 건데, 용도 지구는 필요한 경우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도 지역에는 어떤 땅인지 다 있다 그랬죠. 다 있다 그랬는데 용도 지구는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어내는데, 누가 만들어내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냅니다. 필요한 경우에 뭐예요? 규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내 땅, 어떤 땅 옆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봤더니 뭐가 있죠? 수원에 가면 뭐가 있죠? 비행장이 있죠. 비행장 옆에 비행기 뜨는데 아파트 높게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허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를 하는 것을 뭘로 한다? 조례로 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허가를 할 때 조례로 규제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아까 용도지역은 전부 다 있다 그랬죠. 용도지구는 뭐? 필요한 경우에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 뭘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용도구역. 뭐가 있죠?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도 필요한 경우에 하게끔 되는데, 이 뭘로 필요한 경우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이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땅 전체를 전부 다 규제를 할 때 누가? 법에 의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누가?
법에서, 국가에서. 뭘로? 법으로. 다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용도 구역은 뭘로 한다? 국가에서 법으로 필요한 경우에 규제를 하는데, 아까 지구는 건물을 조례로만 하지만은 용도 구역은 국가에서 법으로 땅과 건물에 간 전부 다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번은 뭐 있죠? 타법령이 있죠. 타법령. 이것은 땅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구별에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에 관한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근처 200m 정도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어떤 땅에 상선을 만들어 놨어요. 상선을 보호해 주겠죠. 그러니까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학교 학생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땅 자체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내가 가지고 개발하는 땅이 초등학교 옆에 있든지 상선 옆에 있든지 군사시설 옆에 있든지 하면은 군사시설에 관한 법규 적용을 받든지 상선에 관한 법규 적용을 받든지 학교에 관한 법을 받든지 이거는 타법령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에 대한 법이 아니라 특별히 있는 학교 뭐 이런 것에 대한 규제입니다. 제가 땅은 뭘 본다 그랬죠? 개발이 뭐라 그랬죠? 건축 허가를 받는다 그랬죠. 거기에 분할을 하는 거,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개발인데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땅인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땅에 어떤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규제를 모르고 사게끔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샀는데 땅을 산 게 아니고 뭐를 샀다? 흙을 산 게 된다 이런 얘기야. 왜? 건물도 못 짓고 농사도 못 짓고 내 땅이 어딘지 찾아가지도 못해요. 측량을 해서 위치도 알 수도 없어. 그런 것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땅을 사기 전에 내가 이 땅을 샀을 때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질 수 있고 어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내가 포크레인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받는 것이 개발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원래는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타법령 이렇게 4개를 가지고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바뀌게끔 됩니다. 제가 보면은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없는 데서 새로운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해서 쭉 왔는데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대통령이 지났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98년도에 당선이 되시면서 2000년도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땅의 규제를 새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그 김대중 정부에서 땅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게끔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박정희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 이런 걸 만들었죠. 내 땅인데도 내가 건물을 못 짓게 만드는데 누구도 그걸 갖고 반기든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이 없고 누가 거기다가 집을 지어도 쓸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개발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땅에 개발을 못하게 했끔 해놔도 하나의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가난했던 걸 탈피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만들었고 사실을 보면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부동산에서 잘했다는 법은 주택법이라는 겁니다. 주택법.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인허가만 받아서 신문 광고에다 내서
다른 사람 땅 계약금 다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잔금 받아갖고 땅값 주고 건물 준 사람 때문에. 즉 건설회사가 자기 돈 한 개도 안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법을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는 워낙에 가난했고 집이 필요한데 건설회사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다가왔으면서 우리 정부가 잘 살게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 땅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국토계획과 감을 만들었는데 도시계획과 비도시계획의 법이 도시계획과 국토관리법이 따로 있었던 걸 합칩니다. 합쳐서 국토계획과 이용가는 법률을 만드는데 만드는 것이 김대중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핵심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하되 규칙적으로 개발해야지 아무데나 막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뭔 게 뭐야? 개발행위 허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관한 규제냐면 현황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어떤 땅에 어떤 종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제를 하고 용도구역에 의해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타협령에 의해서 규제를 했는데 여기 다 맞다고 하더라도 뭐 갖고 규제한다? 현황을 가지고 규제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행위 조건 제일 첫 번째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발하지 말아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인목번수가 그 지방 평균 인목번수의 150% 이상 되면 개발하지 말아라. 산 고도가 2분의 1 이상 높아가는 쪽에는 개발하지 말아라. 그 저기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산에 보면은 남산 꼭대기에 외인 아파트 있었던 거 아세요? 네. 남산을 보면은 산을 봐야 돼, 아파트를 봐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워낙에 달러가 없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남산 꼭대기다 야경이 끝내줘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밤에 그 외인 아파트 가서 보면은 시내가 그냥 진짜 멋있게 보이는 것을 다시 말하면 달러를 벌기 위해서 주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달러로 받고 빌려주느라고 그걸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을 때는 그런 곳에 그런 것을 지어놔서 달러를 좀 임대료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니까 그 아파트 허물어 버렸죠. 사실은 제가 보면 하얏트도 허물어야 되는데 하얏트를 허물려면 아마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하얏트도 허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높이의 2분의 1 이상, 1.5도 이상이면은 개발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든지 집을 지면은 배수로가 있어야 되겠죠. 배수로가 없는 곳에서 집을 지어놓고 배수로를 논밭으로 버리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 자체에서 배수로가 없는 곳에 네가 집을 짓는다 할 때는 네 돈으로 배수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진입 도로가 없으면은 네 돈으로 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부 때에 하나가 더 늘어나서 뭐예요? 이거는 뭐에 대한 규제? 현황에 관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죠? 제가 저한테다가 이 땅 어때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용도지역이 뭡니까?부터 물어봐요. 아 그래? 용도지역 어디가 번지수가 어딥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규제, 용도구역에 관한 규제, 타법령에 관한 규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제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용도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가 딱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쭉 보면은 지을 수 있는 것이
10개면 10개 이렇게 딱 나옵니다. 9개도 나오고 20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온다 이런 얘기. 그거 보고 이 땅에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구나. 제가 지금 강의를 정식으로 하기 전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관한 허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구, 구역, 타법령, 개발행 허가 이거를 설명을 하게끔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제일 첫 번째. 어떤 땅이든지 뭐가 있다?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은 올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땅을 네가 아파트를 짓든지 뭐를 짓든지 개발할 때 거기에 관한 기반시설을 너희 건설업자들이 만든다고 할 때는 용도지역을 한 계급 올려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를 3종 일반 주거 이렇게 올려준 적은 있죠. 뭐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 모시기가 자꾸 법에 걸리고 왜 어쩌자 저쩌고 하는 것이 자연녹지 지역을 3종 일반 지역으로 올려줬다. 누구 마음대로? 그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그런 걸 정할 때 보면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인구가 얼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수요에 대해서는 이 용도 지역을 이만큼 올려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절차가 밟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했다, 어떻게 했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트집 잡는 것은 그랬다는 거고 정식적으로 했다는 거. 정식적으로 했는지 트집을 잡는 얘기인지 나는 그건 정치적인 얘기인가 나는 모르는데 하여튼 용도 지역에 의해서 땅의 가치가 그만큼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 용도 지역을 바꿀 수가 없다.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을 때는 그 집 시장이 하는 거고 5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용도 지역을 정하는 건 때문에 우리는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용도 지역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 땅은 개발할 때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개발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지 내가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개발은 뭐라고 그랬죠? 개발은 뭐예요? 어떤 땅에 인허가를 받는 겁니다. 내가 포크레인을 대서 공사를 하는 것이 개발이 아닙니다. 뭐가 하는 거예요? 인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땅에 어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고 그걸 보고 이건 투자해도 되겠구나. 왜? 현재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니까 미래에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얼만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용도지구는 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제하고 용도구역은 법으로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거고 타법령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마지막에 개발행위 허가는 따로 마음 들어서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이 5가지 현황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워보면은 용도 지역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땅이 있어요. 그건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뗐을 때 용도 지역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그 땅은 규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많이 써 있을수록 규제가 많은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부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하기 전에 먼저 토지 이용 계획인에 대한 상식을 두고 제가 지금 강의하면 용도지역, 오늘 용도구역, 오늘 세 개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땅에 대한 규제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무슨 땅에도 다 있지만은 지구구역 타법령은 필요한 경우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